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콘신델타 제국 신성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주가도 4만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자, 대한민국을 그 중시에 부담이 됐었던 금투세가 폐지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자, 이거는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경제가 어려우면 자, 정당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를 가장 챙길 수 있는 정당이 결국에는 의석이든 아니면 대선이든 가져가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번에 여야 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리 인하 모멘텀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 미국 증시가 폭등할 때 폭등하지 못해서 이제는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외부 변수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내부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모멘텀 강력하게 몰아닥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유세 총격을 당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검색해서 보여드렸죠. 트럼프 편에 섰었던 유명한 경제인 일론 머스크 정도밖에 없습니다. 레리 페이지, 전 구글 레리 페이지 정도 있고, 대부분은 다 민주당 편에 섰는데 아주 그냥 몰빵을 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저점 매수해서 성공을 했다 볼 수 있겠고, 자, 일론 머스크가 향후 제가 또 검색해서 보여드릴 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게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끝나면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 끝나면 다음에 수급 뭐라고 보냐, 인류 문명을 바꿀 산업은 뭐라고 보냐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태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양 에너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론 머스크의 솔라시티,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여러가지 보어링 컴퍼니라든가 하이퍼루프, 다 이런 것도 결국에 다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을 모으고 있는 거는 자기 개인적 영달은 없다. 내 꿈은 오로지 인류가 화성으로 갈 수 있게, 인류가 우주 문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쓰는 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에 이 태양에너지, 인공태양이 없이는 결국 화성에 간다 할지라도, 지금 가는 거는 어떻게든 갈 수 있겠지만 결국 공기가 없고 대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양풍이 방사풍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관을 녹이는 거 말고, 자, 그래도 극관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극관이라도 녹이면 대기라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결국 태양 에너지가 없이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금성이나 이런 데는 인공태양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온실 효과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반사되는 그 열 에너지를 잡아두기 때문에 아예 테라폼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화성 이후에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암석형 행성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성은 인류가 정말 그나마 테라포밍 하기 좋은 그런 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자, 층상형 미래 양자 물질 형성 메커니즘 원자 수준 규명, 그래서 네이처지에 게재가 됐고, 결국 고체 물질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 고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전이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예요? 초전도체의 고체에서 고온, 상온, 상압에서의 초전도체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켄텍 오상호 교수님, 여기 중국 박사님 같은데, 경북대는 성균관대, 부산대 교수님께서 협력을 통해 삼성분계 고체 물질의 상전이 과정을 원자 단위 실시간으로 관측했다. 양자 물질인 전이금속 산화물의 형성 메커니즘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해낸 것이다. 자, 그리고 한전공대에서 말씀드린 그 3개에서 3대밖에 없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초고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원자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네이처지에도 실렸고,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 중견 연구 사업자 및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 거기서 지원을 받아 수행이 됐다. 그러니까 향후 삼성전자와의, 이건 제가 제일 많이 언급을 많이 했다. 그 누구도 언급
자, 언급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맨발의 혼이라고 얘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거를 한번 또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예정이에요. 물어볼 예정이고, 자, 고온에서 여기서 나오죠? 고온에서 원자들의 재배열에 의한 상전이를 관찰함으로써 상온상합, 즉 상온, 고온 같은 말이죠. 그 양자 물질인 층상형 전이금속 산화물의 형성 메커니즘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해냈다. 자, 원자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원자 안에 전자도 있고 원자핵도 있지만 가장 작은 물질 단위. 리처드 파인만한테 이 세상 인류가 멸망할 때 가장 중요한 인류 문명에 남겨줄 하나의 코트를 남긴다면 뭘 하겠냐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이제 특허 관련해서 이론적 규명 그리고 어떤 세상에 가능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대세였는데 이론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층상 산화물에 기반한 새로운 양자물질 및 양자소자 개발의 핵심적인 상전이 메커니즘 규명이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양자 역학의 양자 도약, 양자 중첩 얽힘, 양자 물질, 이거는 초전도체죠. 이거의 끝판왕이 초전도체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슈라 볼 수 있고, 제가 요건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자, 일론 머스크가 누구보다 간절하다.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왜냐면 인공태양이 없으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말로 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슈퍼컴퓨터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으로는 결국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초전도체 특정 온도 이하의 전기 저항이 제로에 가까운 물질인데 상온 상합 초전도체가 개발될 경우 오히려 적용이 안 되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없이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다고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인류 문명,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신산업 태양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약 7배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핵 융합을 실시를 하고요. 근데 요거 개발하면은 진짜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일론 머스크가 초전도체 마이스너 효과를 사용한 자기 부상 열차, 그리고 그때 그 대마왕님 샘플 분석을 하면서 제가 여러가지 현상, 자기 부상 현상, 퀀텀 락킹 등등의 현상이 나오는 것들을 샘플에서 시험하는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현상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운명적이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누구보다 간절할 수밖에 없다. 자, 일론 머스크는 SNS를 통해 LK99 관련해서 상업화되면 굉장하겠다. 지난 3일에도 그는 초전도체 LK99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나 지자 저는 여기서 인공지능에서 초전도성의 새로운 발견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다. 정말 그때 우리 학회 발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트위터에 핀드 해놨어요. 해놨다는 건 다른 여러 글이 있지만 얘를 최상단에 노출시켰다라는 거죠.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고, 이번에 사격했었던 선수 있죠? 테슬라 모델로 채용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화끈한 성격이에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봤으면은 일론 머스크 지지하기 어려웠을 수 트럼프 지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몰빵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그런 성격이 화끈하게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거 물질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자존심을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시제품 나오면은 발등에 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자, 함께 100만원에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면서 신성 델타테크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하시면서 가족방에 입장하시고 또 배움방 입장하셔서 물고기 잡고 물고기 잡는 방법도 배워보시겠다. 자, 그렇게 하신 분들, 자, 그래서 바이오 AI 황금주 바닥주 하나 받아보시면서 그러면서 함께 좀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광명한 빛이 이제 하반 경직성이 어마어마한 자리고 지금부터 제가 진짜 이 신성 델타테크 진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몸도 아팠고 진짜 집중해 보려 하고요. 자, 지금부터 선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영상 브리핑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에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이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오른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티컬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